첫 차 살 때 제일 많이 헷갈리면서도 찾아보기 귀찮은 게 가솔린 차랑 디젤 차의 차이점이잖아요. 둘이 엔진에 들어가는 기름 하나 다를 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피존밀크 범벅해서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한 영상, 입문용으로 쉽게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디젤은 경유를 의미하잖아요. 디젤의 특징은 착화의 방식을 씁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온도를 높여 스스로 불이 붙어 연소하는 방식을 우리는 착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열을 올리냐면 압력으로 올립니다. 우리가 주사기 앞구멍을 막고 꾹 누르면 주사기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피스톤으로 실린더 내부를 고압축해서 압력을 극한으로 높인다면 높은 온도에서 경유가 스스로 빵 폭발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자연발화 압축 착화라고 부르죠. 높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고압축을 해야 하다 보니까 디젤 엔진 피스톤의 압축력이 센 만큼 폭발력이 크겠죠. 그래서 디젤차의 장점은 바로 힘, 다시 말해 견인력인 토크가 좋습니다. 무거운 트럭이나 버스 같은 상용차들이 디젤차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죠. SUV나 일반 승용차에 디젤을 얻는다면 일상주행에서 힘이 좋아 잘 나간다는 느낌도 줍니다. 하지만 극으로 꾹 압축해서 스스로 빵 터지는 이런 에너지의 사이클이 느리다 보니 전체적인 자동차의 일의 총량을 의미하는 출력이자 마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오르막길에서 저단 기어 놓고 페달 돌리면 페달의 회전수가 낮아지지만 묵직하니 견인력은 더 세지죠. 근데 평지보다 체력이 더 들어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디젤 엔진은 센 폭발에 잘 견디도록 내구도가 주철로 이루어져 있어 무게도 엄청 무겁죠. 큰 폭발로 인해 시끄러운 잡소리까지 들리고요. 뭔가 디젤 엔진을 생각하면 고중량 무게를 짧게 치면서 기압 세게 넣는 보디빌딩식 운동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솔린은 휘발유를 의미하죠. 휘발유의 특징은 스스로 불이 붙는 착화의 방식인 경유와 다르게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불을 붙여주는 인화 방식으로 연소합니다. 경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압축비로 공기를 압축하는 휘발유는 적정한 온도에서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를 일으켜 인위적인 폭발을 도와주죠. 그래서 가솔린 자동차의 장점은 점화 스파크 덕에 디젤보다 수월하게 연소해 시끄럽지 않고 정숙하죠. 게다가 디젤처럼 고압축해서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엔진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훨씬 빨라 전반적인 자동차의 일의 총량인 출력이자 마력이 디젤보다 좋습니다. 힘은 조금 낮을지언정 고반복해서 큰 퍼포먼스를 가져가는 거죠. 정리하자면 40kg짜리 아령을 1시간 안에 한 개씩 100개를 옮기는 가솔린차가 일을 더 잘하냐, 40kg짜리 아령을 1시간 안에 2개씩 40개를 옮기는 디젤차가 일을 더 잘하냐 라고 비교했을 때 디젤차가 힘이 더 셀지라도 일의 총량, 즉 마력이 가솔린차가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디젤차랑 가솔린차 각각의 특성대로 특징이 명확해서 그냥 취향대로 취사 선택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2023년 우리나라 연료별 등록 비율을 보면 휘발유차 61%, 디젤차 9.3%입니다. 디젤이 뉴비인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낮죠. 그렇다면 디젤은 왜 거의 멸종 수준인 걸까요? 여기에는 가솔린의 단점보다 디젤의 단점이 좀 더 크리티컬하다는 겁니다. 먼저 가솔린 자동차의 단점은 엔진에 무리를 주는 노킹 현상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노크음 같은 소리가 난다 해서 붙여졌습니다. 발생하는 이유야 다양하지만 노킹은 대체로 높은 출력을 위해 엔진을 과도하게 부하할 때 발생합니다. 피스톤이 압축하고 압축된 연료가 점화 플러그에 의해 정상적인 위치에서 빵 하고 폭발해야 하는데 피스톤이 올라가는 시점에 생뚱맞은 위치에서 먼저 폭발해버리는 거죠. 두더지 게임 하는데 두더지가 다 올라오기도 전에 딱 쳐버리는 느낌이랄까? 이러니 기존 엔진 사이클이 꼬이게 되어서 기관의 손상을 초래하거나 커트로 쓰이는 연료 소비량이 느려 출력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엔진 회전수가 높은 가솔린 스포츠카나 터보 엔진 차량 등에 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정상적인 위치에서 폭발하게 도와주는 안티노크, 즉 옥탄가가 높은 고급유를 비싼 차에 넣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킹은 고배기량 가솔린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솔린 직분사 차량에도 나타나고 심지어 디젤 엔진에서도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다 보니 가솔린 차량만의 크리티컬한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죠. 자, 이제 디젤로 넘어가 볼까요?
디젤은 원래 루돌프 디젤이 가솔린보다 열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 개발한 연료답게 탄소 분자가 8개인 가솔린보다 무려 4개나 많은 12개를 가지고 있죠. 같은 양으로 산소를 결합할 수 있는 땔감이 디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솔린 차보다 연비 좋은 차가 바로 디젤 차죠. 거기다가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유에 세금을 덜 부과하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경유의 값이 쌉니다. 에너지 효율도 좋으니 기름도 자주 안 넣어도 돼서 유지비 또한 최강자죠. 그래서 디젤 차가 가솔린 차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장기적인 유지비를 생각하면 가솔린 차보다 가성비가 꿀이라는 겁니다. 특히 주중에 왕복으로 150km 정도, 즉 1년에 4만에서 5만 km 정도 주행하는 장거리 운전자 분들한테는 아직도 디젤이 끝판왕인 거죠. 그래서 원래 디젤은 힘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킹성비 차로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이런 최고의 연료 경유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높은 열 효율은 연비 상승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대기 오염 물질인 오존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환을 안겨주는 질소산화물의 20%를 디젤 엔진이 배출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가솔린 엔진도 이산화탄소를 배기가스로 배출하긴 합니다. 그러나 큰 압축비와 폭발력을 가진 디젤 엔진은 고온과 고압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이산화탄소에 더해 추가로 배출한다는 거죠. 근데 왜 디젤차를 계속 생산했냐고 하면 가솔린의 진심이었던 한국, 일본, 미국과 다르게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디젤이 주력 상품이었어요. 거기에 가솔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적다는 이유로 질소산화물을 최대한 거르는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무튼 얘네는 유로4라는 환경기준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점점 더 강화된 매연 저감 장치들을 개발하고 접목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디젤 엔진은 클린 디젤이라는 이미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5년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배출가스를 조작해 구라를 쳤다는 거예요. 디젤은 환경 지킴이에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렇게 디젤은 판매량에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파죽지세로 현재 경유값 인상과 토크가 좋은 전기차의 등장으로 힘하고 연비의 강점을 가진 디젤 자동차의 이미지가 조금 희석되기도 했고, 디젤에 추가적으로 붙는 매연 저감 장치들의 까다로운 관리들과 더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해서 디젤의 판매량이 떡락하는 데 한몫했죠.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점은 본인이 어떤 주행을 추구하고 어떤 환경에서 운전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솔린 자동차는 디젤 자동차에 비해 고속에서의 즉각적인 엔진 반응, 간단하고 스트레스 없는 유지 보수, 정숙하고 편안한 주행감이 가능하죠. 디젤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고급류, 유류비 스트레스 없는 힘 좋고 효율 좋은 주행, 정성스런 유지 보수 끝엔 엄청난 킹성비, 언덕길, 일상 주행에서의 견인력이 가능하죠. 이렇게 뭐가 좋다 나쁘다로 우열을 가리기에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중적인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죠. 휘발유는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오래 흔히 쓰이는 자동차의 근본이었고, 심지어 가솔린 엔진은 고온, 고압을 견뎌야 하는 디젤 엔진의 제작 단가보다 훨씬 저렴했죠. 그러나 디젤차도 진짜 타본 사람들만 타는 차라고 할 정도로 그 매니악함이 정말 건재합니다. 특히 산타페, 펠리쉐이드, 카니발 같은 SUV 종목에서는 세단 종목보다 디젤이냐 가솔린이냐가 정말 많이 고민되죠. 사람만이 태운 무거운 SUV가 힘차게 도로를 치고 나가는 맛, 이 땅을 박차고 나가는 디젤차 특유의 주행 질감을 느껴보면 또 디젤을 가야 하나 고려하게 되죠. 그러니까 디젤차의 중고차 가격 방어가 안 되는 이 시점에도 오히려 개꿀을 외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이 시점에 디젤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건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죠. 디젤은 아마 온 세상이 자기한테만 몰카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요즘 디젤차에 신식화된 EGR, DPF, SCR 같은 매연 저감 장치들로 인해서 질소산화물이나 나쁜 매연들이 잘 배출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 덕지덕지 붙은 매연 저감 장치들을 달고 다니면서 신경 써서 유지 보수한다는 게 정말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첫 차로는 가솔린 사세요. 요즘 가솔린도 죄다 터보라 디젤만큼 힘도 좋아서 가솔린이 디젤보다 힘이 무조건 달린다는 것도 옛말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승용차는 고사하고 요즘 SUV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나쁘지 않은 힘, 정숙함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가솔린으로 가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출력 잘 나오고 유지 보수에 좀 더 유리한 가솔린이 디젤보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가솔린이 좋냐 디젤이 좋냐는 사실 차급, 운전 스타일, 주행 환경에 따라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첫 차 산다면 무난한 제육볶음 같은 가솔린으로 갈 것 같습니다. 끝!